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따가도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전체 파동 입자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하나라면 전체 파동 함수라는 거는 특정 시간에 대해서 얘는 고정이에요, 고정. 그렇죠? 얘들이 뭘로 다 이루어졌냐면 얘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얘들의 이제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양자기겜의 시그마로 되겠죠? 시그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뭘로 할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연산자라는 게 낚싯대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심플하게 위치랑 뭐 운동량 이런 거 나중에 볼 텐데 이 낚싯대로 여기에 이제 파동함수를 뭐 카이라 할게요. 카이 x 얘는 파이라 할까요? 파이 x라 할까요? 그렇죠? 얘들이 연산자고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고유값이 뭐 x가 나올 거고 얘의 고유값이 p가 나올 텐데 그렇죠? 낚싯대? 강 바다? 물고기. 그런데 얘가 강이고요. 바다면 만약에 얘가 잉어고요. 얘가 상어야. 그러면 사는 세계가 다르죠. 맞나요? 네. 그래서 고유값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고유함수가 고유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그것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얘들이 어떤 거는 고유함수가 동일한 게 있고 어떤 거는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면은 얘를 같은 그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파이엔 이 고유함수가 같냐 다르냐 연산자별로 그게 나중에 이제 교환자로 판단하는데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고유함수가 그러니까 고유함수가 다르냐 같냐는 전체 파동함수랑 관련이 없습니다. 아셨죠? 전체 파동함수는 똑같아요. 운동량이든 얘든 전체 파동함수는 똑같다고. 얘는 시스템을 나타내는 거고, 그렇죠? 얘는 개별적인 살고 있는 얘들이 어디에서 부분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산이고 강이고 다 합친 게 이거고요. 알죠? 아니 산 말고 강이고 바다고 뭐 새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알아두세요. 얘가 이제 얘는 이제 잉어는 강에 살고 있으니까 강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바다. 알겠죠? 잉어, 상어. 여기 낚싯대. 잉어 낚싯대, 상어 낚싯대.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연산자 A 연산자를 얘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고유값을 A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얘는 고유값. 근데 고유값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뒤에도 좀 언급을 할 텐데 뒤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해석적 확장해서 조금 언급을 드릴 텐데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는 얘들은 측정값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라는 거는 실수값이죠. 맞나요? 실수값. 돈이라는 거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실수가 나와야 돼요. 측정. 에너지는 음수도 있죠. 에너지는 당연하죠. 뭐 포텐셜까지 합치면 운동량도 마찬가지고 뒤에 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실수값인데 복소수가 등장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복소수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대값 같은 경우를 할 때 잠깐 보여드릴 텐데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거의 기대값 A의 기대값 연산자의 기대값이라는 게 아까 어떻게 됐냐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인테그럴 얘는 A 이게 등장을 해요. 그렇죠? 맞네? 그러면 여기다가 컨주게이트를 취해요. 컨주게이트? 그러면 얘를 좀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푸사이에 이거에다가 A에 이거에다가 이거죠. 이 말이 얘를 취해야지 얘가 빠져나오는 거고 얘는 실수니까 앞으로 빼버리죠. 그러면 얘랑 이게 이 말이니까 그렇죠? 복수함수니까 이해 가시죠? 파동함수는 복수함수 네? 네. 아니 이거 아직 안 했어요. 이거 하려고요. 안 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이거의 기대값은 뭐가 나와야 돼요? 실수값이 나와야 되잖아. 실수에다 컨주게이트 취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소수라고 치면 A, B, I에다가 컨주게이트 취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실수만 있다면, 컨주게이트 취하면 이게 없다면 똑같죠? 네, 그래서 여기다 컨주게이트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컨주게이트 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연산자는 행렬이거든요. 행렬에다 컨주게이트 취하는 거 대거를 취하는 거예요.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대략. 그래서 이렇게 돼요. 순서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연산자에서 허미션 연산자를 들어보셨죠? 우리가 측정 가능하려면 무조건적으로 연산자는 뭐를 만족을 해야 되냐면 얘를 만족을 해야 돼요. 연산자는 대거로 만족을 해야 돼요. 알겠죠? 알아두세요. 대거라는 거는 연산자 아까 행렬이라고 했죠?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돼 있으면 이게 다 복소수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컨주게이트 취한다라는 거는 대거라는 거는 먼저 이거를 바꿔요. 이렇게 A, C, B로 바꾸고 D로 바꾸고 해서 여기다가 컨주게이트를 각각 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양자역학을 막 자세히 증명하려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아만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거. A. 아니요, 이 말이라고요. 네. 이건 기대값의 컨주게이트고요. 여기다 취하면 얘를 취하면 이게 대거로 바뀌어요. 행렬에다가 컨주게이트는 대거로 바뀐다고. 트레이스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순서로 바뀌게 돼요. 어디요? 네, 트레이스랑 컨주게이트랑 같이 하는 게 대거예요. 아셨죠? 네. 네. 네네네. 어떤 거요? 네. 네. 라지 A는 그거 아닌가요? 저기 이거 아닌가요? 연산자? 네. 아니요. 라지 A가 그거라니까? 라지 A에 햇 붙어 있지 않나요? 지금 4페이지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햇 붙어 있잖아요. 앞에 그거 붙어 있는 거요? 네, 스몰 A로 고치세요.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이거 어차피 실수니까. 맞아요. 그 말 하시는구나. 네. 뭔 말인지 이해가 갔네요. 네. 이것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장 많이 쓰는 게 이거거든요. 연산자, 고유함수든 파동함수든 얘는 고유값. 만약에 고유함수면 고유값이 돼요. 알겠죠? 얘들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그래서 얘들을 끄집어낼 텐데, 여러분들이 이게 역학에서 아까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 조화진동자에 쓱 하고 넘어가 버려요. 뭐냐면 조화진동자 같은 경우는 하나 예를 보여드리면 이거 있죠. 요거 이게 랜덤으로 하면은 뭐가 되냐. M이고 K이고 K이고 K면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가 섞여 있냐면 나올 수 있는 진동수가 몇 개? 오메가 1, 오메가 2죠. 에너지를 부여하면 이거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도 뭐든 이거에 대한 뭐 에너지가 섞여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 뭐에다가 이거를 이 매트릭스 행렬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았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찾아버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들을 막 섞여 있잖아. 근데 얘 에타1하고 에타2 하는 거는 이제 조화 모드에 대해서 변이를 바뀌었죠. 이게 에타1이 x1 더하기 x2, 에타2가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얘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메가 1, 오메가 2. 맞죠? 그래서 얘가 그럼 뭐가 돼? 얘의 고유 함수. 얘가 고유 함수. 얘들로 x1, x2가 얘들로 섞여 있잖아. 맞죠? x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지. x를 a 에타 1 더하기 b 에타 2. 얘는 전체 파동 함수. 그지 같은. 한번 우리가 쓱 하고 넘어갔어요. 알겠죠? 그래서 찾는 게 행렬로 찾는 게 제일 그거다. 의미가. 고유 연산자라는 거는 행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고유 함수라는 건 이제 벡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부여를 하거든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 역학에서 한번 했죠. 쓱 하고 넘어가는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게 파동 함수가 이게 주어지는 형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 우리가 시스템에 제일 일단 양자적 처음에 시작 자체가 양자라는 게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다는 것부터 출발했죠. 예? 플랑크 그것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대변하는 게 뭐냐면 실상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시스템에서 에너지의 연산자를 정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파동함수 그러니까 미방꼴을 바꿔요. 그게 나타내는 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아시죠? 슈레딩거 방정식은 파동함수를 에너지에 관련된 걸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꺼내 드릴 테니까 잘 볼게요. 지울게요. 어떤 식이냐면 해보세요. 자, 파동함수가 대충 이 꼴이 된다는 건 알아요. 전체 파동함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라는 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얘는 EM분의 P의 제곱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은 공간에 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거에 관련된 건데 드브로이의 물질파에 대해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얘는 맞죠? 우리가 이제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을 꺼내야 되겠죠? 운동량이 람다분의 H, 드브로이 물질파에 대해서인데 얘를 조금 이 스페이스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K로 이 파이를 곱해요. 람다분의 2파이를 곱하시고요. 2파이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람다분의 2파이는 K죠. 이게 하바죠. 하바 K가 돼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 뭐를 꺼내고 싶냐면 하바 K를 꺼내고 싶은 거야. 그럼 연산자를 어떻게 쓰면 돼요? 운동량의 연산자는 이 파동함수에 대해서 뭐를 꺼내냐면 하바 K를 꺼내고 싶어. 그쵸?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튀어나오냐면 IK가 튀어나오죠. 맞나요? 그러면 근데 하바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돼요. 얘는 이 연산자는 I로 나누고 하바로 곱하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가 돼요. 이게 운동량 연산자예요. 그렇죠? 내가 꺼낸다 그랬잖아. 운동량 연산자. 그러니까 지금은 에너지 스페이스에서 보고 싶은 거야. 알죠?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연산자는 없어요. 그냥 이 자체적으로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왜냐면 쌤 이거 x를 꺼냈으면 이게 x는 변수입니다. 아셨죠? 이게 앞에 붙어있는 게 k 이거고요. x랑 t는 변수예요. 변수를 꺼낼 수는 없죠. 알겠죠? 네, 변수는 꺼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들이라는 건 에너지는 나중에 기대값이고 여기다가 연산자로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를 꺼낼 수 있는, 알겠죠? 에너지를 꺼낼 수 있는 연산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해밀토니안 연산자예요. 해밀토니안 연산자 이렇게 쓰는데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간
에너지 자체가 공간하고 시간에 대해서 퍼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공간에서 바라보든 시간에서 바라보든 에너지 자체가 똑같아야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맞나요? 그렇죠? 네. 공간에서 바라보든. 그래서 공간하고 시간하고 분할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해밀토니안을 시간을 써볼게요. 시간적인 해밀토니안 연산자 T라 할까요? 아까 했죠? I 하바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가 돼요. I 하바 이거 쓰다가 I 하바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연산자 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공간적인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N분의 P 햇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포텐셜 X 이렇게 쓰면 돼요. 포텐셜은 위치에 대한 이렇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자체가 연산자예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요. 얘를.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n분의 1에다가 P라는 거는 I 하바분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제곱 해밀토니안 연산자가 더하기 포텐셜 집어넣으면 2n분의 마이너스 하바의 제곱에다 이거 마이너스 나오죠? 제곱하면 그 다음에 라운드 X의 제곱분의 라운드의 제곱이 더하기 V 푸사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파동함수 x t에다가 공간을 취하고요. x 시간을 취해요. 그럼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에너지의 고유값이 튀어나와요. 이렇게. 이거를 에너지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파동함수를 가지고 에너지에 관계된 거에서 정리를 하는 게 슈레딩거 방식입니다. 알겠죠? 알아두세요. 왜 에너지가 편하냐면 모든 양자 시스템의 에너지는 다 불연속이에요. 싹. 오직 에너지 자체는 모든 양자 시스템.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로 일단 모두 다 어떤 거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스핀이든 가군동량이든 뭐 무한 포텐셜, 유한 포텐셜이든 무조건 모든 시스템에서 에너지만은 무조건 불연속이 돼야 돼요. 시작 자체, 양자의 태생 자체가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알겠죠? 입자냐 파동이냐 그걸 하더라도 에너지는 무조건 양자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스페이스로 쓰는 겁니다. 그럼 얘를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 곱하면요. 마이너스 2n분의 하바의 제곱에다가 라운드 x의 제곱에 라운드 이 1차원 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더하기 v x 푸사이 이거 정의역 안 쓸게요. 는 이거 쓰시면 되고 2 푸사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얘 공간이고 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간은 시간에 대해서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시간을 고정이 시켜버려요. 그래서 얘를 시간 고정 파동함수 시간에 만약에 파동함수가 시간 텀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얘를 빼요. 이걸 빼고요. 공간만 적었을 때를 공간 파동함수. 알겠죠? 왜? 공간 파동함수도 에너지를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각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공간적인 요소를 봤을 때 파동함수가 공간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고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특정 시각에 대해서. 알겠죠? 알아주세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파동함수를 빼요. 저게 파동함수가 이렇게 쓸게요. 전체 파동함수 공간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파이라 할까? 푸사이 스몰 푸사이 x랑 얘를 파이 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분할할 수 있죠? 쉽죠? 이스포넨셜만 찢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특정 시간이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죠. 변수가 아니잖아. 특정 시각 t0일 때. 그래서 얘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줘도 돼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그래서 얘를 시간 고정 파동함수, 시간에 무관한 파동함수라, 공간 파동함수라 그래요. 알겠죠? 공간 파동함수. 시간이 중요한 게 있고요. 시간으로 주는 경우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스핀 같은 경우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거 주는데 그거는 뭐 상황에 맞게 나오면 그때그때 해드릴게요. 알겠죠? 얘는 공간적인 파동함수. 그래서 얘를 파동함수를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슈레딩거 방식이에요. 슈레딩거 방식은 해밀토니안 연산자에 대해서 대한 파동함수 정립이에요. 전체 파동함수 말하는 겁니다. 이거로 쓴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도대체 알 수가 있냐? 그러면 잘 보세요. 포텐셜을 주면은 이거에 따른 파동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파동함수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경계 조건이 필요해요. 알겠죠? 포텐셜이 주어지더라도 경계 조건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경계 조건에 대해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얘는 에너지 스페이스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뭐를 구하냐면 얘는 양자화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의 고유값도 구할 수 있고 기대값도 구할 수 있어요. 아셨나요? 에너지의 고유값이 가능해요. 고유값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는 특정 연산자의 파동함수를 찾아버리면 특정 연산자의 파동함수 자체 확률이잖아요. 전체 파동함수. 그쵸? 그럼 뭘 구할 수 있냐면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고유값하고 기대값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고유값이라는 건 나 개별적인 거 말했죠. 아까 10원, 20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얘들의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의 기대값, 뭐의 기대값, 공간의 위치의 기대값, 공간의 기대값, 뭐 운동량의 기대값 이런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운동량의 고유값 아니에요. 알았죠? 기대값, 전체 시스템에. 그래서 이거요? 이거 고유값 아닌데 이거 연산자잖아요. 연산자를 전체에다가 취하면 네? 전체에다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 연산자를 우리가 이거부터 해드려야 되겠구나. 전체 파동함수를 x로 할게요. 공간. 그리고 얘들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개별적인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들 파이 n으로. 그러면 얘를 여기다 확 취해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튀어나오냐면 기대값 비슷한 애들이 후둑 튀어나와요. 기대값. 그러면 잘 보세요. 얘를 여기다 취하면 뭐가 튀어나오냐면 여기다 취하면 뭐가 튀어나와요? 고유값들이 튀어나오잖아. n에 대한. 그러면 이따가 나올 텐데 cn 람다의 애들이 튀어나와요. 근데 얘들의 의미라는 거는 cn이라는 거는 복소수로 돼 있단 말이야.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절대값의 제곱을 해가지고 하면은 요게 나중에 요렇게 취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고유값들로 이루어진 얘의 기대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전체에다가 취하느냐 개별적으로 취하느냐 의미가 좀 달라요. 지금은 전체에다 한 방에 취해버린 거지. 아시죠? 전체에다가. 그리고 이 자체가 여기에서 E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E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를 의미하는 내포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지. 알겠죠? 얘가 이것들이 나중에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얘들이 고유값이 아니라고. 아셨죠? 믹싱돼 있어요. 이거는 전체 파동함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한 포텐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얘들 이 E를 구하기 위해서 뭐 경계 조건 구해버리면 양자에 대한 에너지 고유값들이 툭툭툭 튀어나와 버리잖아. 맞죠? 네. 알아주세요. 조건들이 다릅니다. 이거요? 기대값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거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만 했어? 이것만 했잖아. 맞죠? 기대껏 구하려면 하나 더 취해준다니까? 여기다 이렇게 취해줘야 된다니까? 연산자를 전체에다 취하면 취해서 나오는 거에 의미는 없다고요. 왜? 확률적인 개념이 아니야, 아직. 그러니까 한 번도 언급을 안 할걸? 파동함수에서 연산자에다 전체 파동함수 취하면 뭐가 튀어나온다 이거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해버려요. 수학으로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계속 언급하는 거는 개별적인 파동함수. 개별적인. 얘들이 뭘로 이루어졌냐면 뒤에 이제 해석적 확장에서 나오는데 이 파동함수, 공간이 파동함수가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얘들은 어떻게 섞여 있는지 몰라. 우리가 뭐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 우리 예를 들기 위해서. 근데 뭐는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얘들은 무한 포텐셜이든 유한이든 아니면 뭐든 얘들은 다 고정이에요. 스핀이든 가운동량이든 얘들은 모른다니까. 얘들은 지들 마음대로 갖고 있다니까. 마음대로 형성하고 있다니까. 전체 파동함수라는 거는 그냥 세상 모든 함수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얘들은 무한 포텐셜이면 얘들은 무조건 똑같아요. 알겠죠? 폭 L이고 폭 L에 입자 하나를 줬어요. 에너지가 뭔지 몰라. 그러면 얘들은 달라질 수 있는데 얘들은 무조건 똑같아요. 같은 것들로 이루어졌어. 그럼 뭐만 달라? 얘들만 달라요. 알겠죠?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는 뭘 찾고 싶다고요? 얘들을 찾아버리면 뭐가 나와버려. 여기다가 이거 취해버리면 이게 나와버리잖아. 아, 얘들은 10원, 20원 이것들로 이루어졌네. 그리고 얘들이 어느 비율로 가지고 있는 거를 찾아버릴 수 있지. 이 비율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찾아버리면 돼? C값 찾아버리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얘들이 10원이 몇 개의 비율이 있는지 100원짜리가 몇 개 비율이 있는지 그걸 찾는 거라고. 확률. 그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파동함수는 모릅니다. 아셨죠? 네, 전체 파동함수. 그래서 전체랑 고유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파동함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전체보다 고유예요. 찢어보겠다라는 거야. 얘들이 도대체 뭘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걸로. 알겠죠?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식은 에너지 스페이스 정립을 한 건데 왜 그러냐면 모든 시스템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양자화되는 시스템에 관심 있는 겁니다. 왜? 현실하고 너무 말이 안 되거든. 스펙트럼이 왜 불연속이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알죠? 그게 왜 양자화되어 있는지. 모든 시스템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만 파악을 하면 나머지는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슈레딩거 방식으로. 경계 조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것들. 그럼 슈레딩거 방식 하면은 막 물어보는 게 이제 그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개별적인 에너지들 고유 함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작년에는 그거 물어봤잖아. 기대값 물어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상황별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경계 조건도 되게 중요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파동함수, 왜 전체 파동함수의 식을 줬냐면 전체 파동함수를 대충 구해버리면 얘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얘들을. 전체 파동함수로부터 이 슈레딩거 방식으로부터 포텐셜만 주어지면은 뭐를 찾을 수가 있냐면 파동함수를 연산 가능한 파동함수 형태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들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얘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찾았다는 소리는 그러면 얘들이 10원짜리, 100원짜리 뭐 얘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양자로 됐는지 딱딱딱딱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가 연산이 가능해요. 알겠죠? 알아두세요. 슈레딩거 방식. 그러면 이제 조금 양자스럽게 좀 가볼게요.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좀 지울게요. 그럼 파동함수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지워도 되나요?
안 되면 말씀하세요. 파동함수에 이제 우리가 연산을 가능하게 해석적인 면을 좀 설명 좀 드릴 테니까 뭐 어떻게 바라볼 건지 잘 보시면요. 파동함수 자체 같은 경우는 일단 슈레딩거 방식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파동함수는 불연속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파동함수가 불연속이 아니라 에너지가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살고 있는 영역이 있잖아. 얘들이 개별적으로 딱딱딱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개별적인 파동함수를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푸사의 n이든 파이의 n이든 의미는 뭐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푸사의 n으로 적을까요? 노트에 있는 걸로. 얘는 전체 파동함수고요. 얘는 고유함수예요. 전체. 이해가시죠?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보냐면 이 개별적인 것들이 겹치면 안 되죠. 그쵸? 10원짜리 계산했다가 또 10원짜리를 꺼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0원짜리랑 50원짜리는 뭐가 다르냐면 겹치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줘버리냐면 같은 세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같은 세계. 아셨죠? 얘들이. 우리가 전 세계에 지도를 그리라 하는데 갑자기 광주를 써놓고 대구에다 광주를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겹치면 안 된단 말이야. 아예 지역별로 다 갈라져 있죠. 겹치는 영역, 인터섹션이 없잖아. 그렇죠? 우리나라랑 위도, 경도로 다 나눠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안 겹치고 쓸까라는 거를 좌표에다가 박아버리면 돼요. X축에다 받고, Y축에다 받고, Z축에다 받고. 그거를 직교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쓴, 그런 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차원에 대해서 전체 파동함수가 만약에 R로 이렇게 벡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개별적인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개별적인 거를 X축, Y축, Z축을 분할을 하죠. 그래가지고 벡터로 이렇게 써버리잖아.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거 조합으로 만들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X에다가 X햇, Y에다가 Y햇, Z에다가 Z햇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특정한 이무에 R의 벡터가 주어진다면 얘가 이 값이 주어진다면 뭘로 만들 수 있냐면 얘들 이 벡터, 이 벡터, 이 벡터 X축 단위 벡터, Y축 단위 벡터, Z축 단위 벡터는 서로 뭐예요? 직교하잖아. 얘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고유함수예요. 그리고 이 앞에가 뭐를 의미하냐면 고유값이에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냐면 얘들이 다 다른 걸로 딱 떨어져 있대. 딱딱딱딱 떨어져 있대. 그렇죠? 파동함수 그 고유함수가 다 다르대. 그럼 그 고유함수를 그 X축에다 배치하고 Y축에다 배치하고 Z축에다 배치하고 쭉쭉쭉 그 고유함수의 개수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배치를 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얘랑 잘 보세요. 얘랑 얘는 무조건 같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다르죠. 근데 얘랑 얘는 같을 수가 있죠. 그게 축대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고유값은 축퇴가 가능하는데 3차원이면 무조건 고유함수는 3개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고유값은 이상한 R 벡터가 이렇게 돼 있어. 루트 3호로 돼 있대. 그러면 1, 1, 1 가능하잖아. 그쵸? 루트 3일 때 이 방향 어느 이렇게 이 방향으로 X축, Y축, Z축 같은 방향으로 돼 있을 때 루트 3일 때 1, 1, 1 가능하죠? 그런데 고유값이 X, Y, Z가 똑같다 가더라도 얘는 고유함수는 무조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유함수는 차원별로 나와야 돼요. 아셨죠? 얘가 3차원이면 무조건 3차원 나와야 되고 2차원 스핀이면은 무조건 두 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조화진동자면은 무한대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유가수는 축퇴되어 있어서 하나든 두 개든 얘는 개수는 어차피 만약에 n차원이라고 하면 하나든 두 개든 n개든 나올 수가 있는데 고유함수는 무조건 n개가 나와야 돼요. 3차원이면 무조건 3개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많이 물어봐요. 축퇴되어 있을 때. 고유값이 같더라도 x, y가 같더라도 x 햇, y 햇은 달라야 돼요. 알겠죠? 심플하게 쓰면은 1빵빵, 빵 1빵. 다르죠? 그리고 곱해서 빵 돼야 되고 직교해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파동함수를 다루는 게 되게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교하다, 뭐한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조금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직교하는 고유함수들 있죠. 얘들의 비율, 얘들은 뭐냐면 이거의 절대값에 생각해보세요. 이게 확률이잖아. 그러면 파이 전체 파동함수를 이렇게 하면은 확률이죠. 얘를 전체 적분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1 나오죠. 그러면 시그마에 얘도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전체가 모듈로 이루어졌는데 얘들이 비율이 얼마냐, 고유함수 대 비율이 얼마냐, 이걸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를 찾아야 되면 얘들을 찾아야 되고 얘들을 찾는 게 그거 되겠죠? 네,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CN이 비율이고요. 고유값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너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얘를 이렇게 전체에다 취해요. 그쵸? 얘를. 그럼 뭐가 되느냐면 시그마에 CN에다가 얘를 취하면 뭐가 돼요? 뭐가 빠져나와요? 2n이 빠져나오잖아. 개별적으로 얘는 푸사이 n. 맞죠? 이해가 가세요? 왜? H 푸사이 n은 2n 파이 n. 맞나요? 얘가 뭐라고요? 고유값. 얘를 취하면 얘는 슈레딩거 방식이라고. 얘가 얘라고 얘. 의미가 없다고. 아직 의미를 안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얘가 이거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기대값을 어떻게 갖냐면 아직 절취해줬잖아. 여기 취해줘야 되잖아. 그쵸? 그럼 취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취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얘 기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푸사에 곱해주죠? 맞죠? 그러면 얘를 CN에다가 그 다음에 얘 하나 더 취해주면은 CN의 제곱이 되죠? 왜? 어디 갔냐? 저기 파이에다가 취해주면은 그러니까 파이 x의 이게 시그마의 CN의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파이 n의 이거니까 맞죠? 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게 직교하기 때문에 서로 지들끼리만 곱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CN에다가 EN에다가 이렇게 되잖아. 여기 날라가고 어차피 얘들은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이가 되잖아. 이해가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슈레딩거 방식에서 아직 덜 취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게 기대값 연산자 이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얘들이 기대값인데 얘들이 부분적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만약에 n이 1일 때 아니 그러니까 n이 0일 때가 바닥이라고 하면 야, 이 바닥 상태가 도대체 어느 비율로 있니? 한번 구해볼래?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지. 이 앞에 거 찾아라는 소리잖아. 그쵸? 네. 이것도 찾을 수가 있어요.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쪼개졌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알아야 되는 게 전체랑 고유함수랑 완벽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꼭 체크해야 되는 거는 CN의 절대값의 제곱은 특정 파이 n 푸사이 n이라 할까요? 특정 고유함수 있죠. 고유함수. 특정 고유함수의 확률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텐데 어차피 파동함수 자체가 확률이 되기 때문에 그냥 비율로 할게요. 비율이에요. 전체 중에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겠죠? 만약에 입자가 바닥이야. 그러면 바닥 상태의 비율이 몰빵이 나겠죠. 이게 1 나오겠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얘들 고유함수를 우리가 전체를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제일 표현하기 쉽냐면 얘들을 x축, y축, z축 뭐 n차원으로 쭉쭉 나열하는 게 나아요. 직교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자함수를 조금 헷갈리실 텐데 직교를 벡터로, 그러니까 양자가 수학이 랜덤으로 쓰여져 있어요. 막 저기 슈레딩거가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잘 쓴 사람이 저기 노이만이 쓰는 것도 있고, 양자가 개념 자체가 모아다 보니까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저렇게 쓴 사람도 있고 막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배우는 거는 그렇게 쓴 사람들 중에 가장 쉬운 게 뭘까라는 걸 보고 이렇게 쭉쭉쭉쭉 대충 써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막 달라요. 뭐 샹카든 리버프든 그리피스든 다 다른 게 그 사람의 이 사람이 어떤 식이 논리적이고 쉽게 썼다라는 거를 자기만의 논리로 바탕으로 써놓기 때문에 최신 학문이기 때문에 물론 100년 안에 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막 다르죠. 얘들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네 이게 파이 1, 파이 2, 파이 3 이런 식으로 쭉쭉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죠? 그리고 삼각함수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삼각함수는 사인에 뭐 x, 뭐 코사인 x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인하고 코사인은 직교하는 거 아시죠? 적분할 때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의 dx 이거 적분해버리면 뭐 나와요? 0 나오잖아. 네, 이렇게 직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막 함수별로 좀 이렇게 배치시키는 게 좀 다릅니다. 의미 자체는 똑같아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벡터적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파동함수는 직교해야 돼요. 알겠죠? 파동함수는 직교 성질을 무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이건 뭐 나올 때 언급해 드릴게요. 지금 뭐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파동함수들은 고유 함수를 다 배치를 시켜가지고 얘들의 하나의 R 벡터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아, 고유 함수가 직교예요. 파동 함수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파동 함수를 직교하는 것들로 형성을 한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뭐 ax hat, by hat, cz hat R 벡터를 형성을 한다. x hat, y hat, z hat이 고유 함수. 얘들이 비율값, 고유값 뭐 이렇게 되겠죠. 비율이 되겠죠, 얘들. 어차피 알아두세요. 얘들이 c 저기 그걸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잘 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차원을 보고 차원이라는 거는 차원의 개수는 몇 차원이냐는 고유 함수의 개수랑 일치하죠. 얘는 고유 함수 개수랑 일치를 하고요. 고유 함수는 우리가 축태 말고 축태도 똑같이 바라보면 중근도 개수를 똑같이 바라보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면은 근이 2개, 중근 다 해가지고 아셨죠? 그럼 얘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근이 몇 개예요? 고유값이 몇 개? 고유값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유값도 똑같아요. 개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차원이면 고유함수가 n개가 있고 고유값도 n개가 있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스피는 항상 2차원밖에 없어요. 각운동량 3차원. 물론 각운동량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조화진 동자는 몇 개예요? 무한대잖아. 쓸 수가 없는 거야. 무한대 언제 쓰고 있어? 파이 1 땡땡땡땡 이게 파이 n 이거 어떻게 쓰고 있어? 그래서 힐버트 공간을 만들었어요. 수학적으로. 무한 차원이다. 알겠죠? 얘는 조화진 동자. 그래서 얘를 써보면 이그젠플을
자, 2차원에서 살고 있는 것들은 뭐가 주로 있냐면 스핀이 있고요. 그러니까 스핀은 정보가 몇 개밖에 없어요? 고유값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차원인 거예요. 업앤 다운밖에 없잖아.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합밖에 없잖아. 그리고 3차원에 살고 있는 거는 무조건적인 건 아닌데 얘는 가군동량이 주로 살고 있어요. 모든 가군동량이 3차원 사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일반적인 특정. 그래서 무한차원, n차원 얘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좁아진 동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독특하게 무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요. 무한 포텐셜 우물 에너지에서 얘는 무한대죠? 에너지가 개수가 쭉 가죠. 그래서 얘들을 보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연산자가 있고 파동함수가 이렇게 있고 고유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전체 파동함수가 3차원으로 이루어졌어. 그러면 고유함수는 몇 개? 무조건 3개. 고유값도 무조건 3개. 아셨죠? 그래서 얘를 줬다는 소리는 얘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셨나요? 어떻게? 우리 행렬을 찾았듯이 이거 0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고유 함수, 얘가 고유 함수예요, 전체 함수예요? 전체 함수. n이 안 붙었다고. 일로 와볼까요? 이거 줬죠? 고유값이 아니지. 여러분들 역학에서 좋아진 동자에서 고유값이 아닌데 고유값을 찾았잖아. 일반적인 예를 주고 대거를 이거 행렬 취해가지고 이거 빼가지고 이거 이 아이 찾은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0 나오는 거. 그럼 얘들이 몇 개가 나와? 3차원이면 3개 나오겠지.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때 E1, E2 가능한 E3가 나오잖아. 이게 이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얘는 아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얘는 의미가 부여했다니까. 여러분들 그거 좋아진 동작 할 때 봐봐. 잘 봐봐. 어떻게 찾았는지. 이해 가시죠? 가능한. 그러니까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얘랑 완전 다른 말이에요. 얘들은 딱딱딱 의미가 부여된 값인데 고유 값이니까 얘들은 아니라니까. 그래 양자역학이 둘러 짜증나는 게 여기서 막 짜증납니다. 의미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막 혼재돼 있거든.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주냐면 연산자를 주고요. 전체 파동함수를 줘요. 그 다음에 뭐를 찾아라 하냐면 고유값 추태된 거 추태도 찾고 그 다음에 고유함수 찾고. 그거 당연하지. 이게 스타트니까. 알겠죠? 네. 양자역학은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왜냐면 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 기대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기대값도 구할 수 있지. 기대값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버리냐면 잘 보세요. 연산자 줬죠? 만약 해밀턴의 연산자 줬다 할까요? 얘를 줬고 전체 파동하면서 푸사이를 줬어. 맞나요? 그러면 기대값, 에너지 기대값 살릴 수 있어 없어? 엄청 쉽잖아. 얘는 산수지 산수. 이거 하면 되잖아. 1도 아니잖아. 그쵸? 맞죠? 네.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리고 그러면 얘는 너무 쉬우니까. 근데 얘들이 도대체 뭘로 이루어졌냐, 얘들이. 그쵸? 얘들이 시그마 이걸로 됐다니까? 그러면 비율 찾아라. 비율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고유값도 물어보고. 아셨죠? 얘들이 고유값. 그럼 얘들이 살고 있는 파동함수 파이 n. 왜? 푸사이가 시그마 파이 n으로 쓸게요. 파이 n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연산자가 해밀턴이 아니면 얘의 고유값이 2n. 3차원이면 3개.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알겠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지. 왜? 스타트가 지금 저긴데 저기서 지금 스타트를 하겠다고 알려줬는데 당연히 이거 물어볼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넌지시 막 물어봅니다. 알겠죠? 얘가 쉬워요. 행렬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삼각함수 물어봤죠. 그래서 얘들 멘탈 나갔죠. 나도 짜증났고 계산 더러워가지고 부분적분 존나 해야 돼가지고. 이것도 물어보면 쉽습니다. 행렬로 물어보면은 출제되는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 좀 흐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차원에 대해서 뭐 3차원 많이 물어보죠. 뭐 4차원 물어볼 수 없고. 아셨죠? 그래서 n차원을 해결하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좋아진 동작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상한 거 찾아가지고 사다리 연산서 찾고 막 그래가지고. 알겠죠? 어떻게 좀 흘러간지 아시겠죠? 네, 그럼 좀 끊어가겠습니다.